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에서는 남녀의 관계와 사랑의 힘인 정력을 읽어낼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랑의 결실인 자식과의 관계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을 읽어내는 요소들은 합형충은 물론이고 운세의 계절적 변화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사랑의 힘과 사랑의 결실을 세계의 명조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사주 명리학을 어느 정도 수련하셨다면 어떤 명조든 간에 많이 풀어보는 것이 실력을 쌓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사주에서 여자든 남자든 관성이나 재성이 많을 경우에 그 중에서 내 배우자에 해당하는 간지는 어떤 것일까가 궁금해질 텐데요. 그것은 자식과 함께 있거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남명사주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월지의 미토 위에 신금 편관이 하나의 기둥 신미로 있으니까 미토가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토가 바로 옆의 술토와 미토가 있어 양쪽에서 술미형과 충미충을 받고 있습니다. 사주가 구조적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에는 자신이나 부인이 형사를 사용하는 직업, 즉 법률이나 의료 같은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운명적으로 삶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부인과 자식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51세부터의 정축대운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월간 신금 자식과 미토 부인을 극과 충으로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운은 환경이나 분위기이므로 이것에 따라 운명이 요동치니까 위험한 고비에는 태어난 곳과 아주 멀리 떨어진 외국에 나가 있는 것도 화를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원래 이 사주는 미토 부인이 충미충으로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살기보다는 떨어져 살아야 서로 편합니다. 그런데 또 대운에서까지 충미충으로 때리니까 부딪히고 깨지는 그 모양 그대로 변화와 변동이 삶의 움직임으로 올 것이고요. 삶의 형태에서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면 충으로 미토가 날아가서 나쁘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주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미신 취급받는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주를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한 발언이고요. 사주를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아마도 조심하자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사주의 간지 하나하나는 에너지의 흐름인데요. 태극이 오행으로 상생상극하면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변화하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반된 에너지가 와서 어떤 간지를 파괴하여 날려버릴 때 버티고 있음으로 해서 파괴될 것이 아니라 미리 날아간 형태를 만들어서 위험을 피하자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유념해서 봐야 할 점은 육친과 별도로 수오행이 사주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고 대운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태극을 오행으로 나눈 것은 우리의 모든 장기를 오행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오행의 구조와 모양 그리고 운의 흐름을 살피면 오장육부의 기능을 알 수 있는데요. 목은 간, 담, 화는 심혈관, 토는 비장, 위장, 금은 폐, 대장, 수는 신장, 방광에 해당하니까 사랑의 힘, 곧 정력은 신장과 방광의 건강입니다. 사주에 수가 많고 그것을 돕는 쪽으로 대운이 흘러가면 늙어서까지 정력이 뛰어나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대부분 50대 전후로 고개를 숙이고 물 쏟던 샘이 말라버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주는 화기가 너무 강해 신장 방광이 근본적으로 매우 약합니다. 그렇지만 대운이 60대 초반부터는 수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 기능이 젊어서는 비록 약했을지라도 늙어서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52세부터의 경인대운에 인목이 월지의 신금 남편을 충으로 날려버리는 데 있습니다. 사주 구조를 볼 때 신금 남편은 연지 5화와 일지 4화 사이에 있는데요. 즉 주변의 화가 극하고 있어 몹시 힘들어합니다. 신금은 연지 5화와 인호술 병화 삼합과 신자진 임수 삼합으로 서로 부딪히고 또 일지 4화와 사신형이 되는데요. 대운에서 인목이 인신충으로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몹시 아플 수 있으니까 사업을 접고 서북쪽의 돌이 많은 섬이나 외국으로 장기간 요양이라도 가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데요. 사주의 상황대로 그 모양을 만들어서 그 위기를 넘기라는 말입니다. 신사시주에서 신금이 편관 남편으로 있는 것은 어쩌면 경인대운의 신금 남편을 떠나보내고 다시 결혼해서 맞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것은 사랑의 결실로 낳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주의 경우에 자식은 시주 계유에서 유금식신입니다. 그런데 39세부터의 을묘대운에 유금 자식이 대운의 묘목과 충으로 부딪히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했듯이 유금은 무르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신유술 가을과 해자축 겨울에 힘이 있고 인묘진 봄과 사오미 여름에는 거의 힘이 없습니다. 29세부터의 병진 대운에 괜찮았던 것은 진토와 유금이 합을 해서 다시 금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자식을 보호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충을 맞은 그 모양을 그대로 취해서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은 자식이 그 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면 저런 모양의 사주구조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할머니의 집에서 키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에서 있으면서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자식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외국으로 함께 나가 유학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사주에서 식신과 상관이 닫힐 때 자식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외국으로 떠나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주 당사자의 죽음은 식신상관이 묘지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이 사주에서는 유금의 무덤은 진토인데요. 진대운에 위험하지 않은 것은 유금이 진토와 합을 해서 다시 금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금이 아니라 신금이 식상이라면 진토대운은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이미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양의 간지는 지지의 순서대로 생멸하고 음의 간지는 역순으로 생멸한다는 것입니다. 간지가 위험한 시기는 그것과 상반된 시기가 올 때이니까 유금이 역행으로 진묘인 목으로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